오늘이 11월 6일이고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3월 29일입니다. 11시 6분이고, 몇 가지, 단타성으로, 녹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메모를 이렇게 해서 썼죠.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고. 즐기십시오, 그냥.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단타를 좀 쳤고요. 오늘 매매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저기 지금 구간을 잡느라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켜보고 있는데 한 창을 탈까 안 한 티를 탈까 현대 엘리베이터를 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좋고요. 사실은 영업이익이 코스닥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섹터인데 전기차도 죽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깨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해서 자리를 잡을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폭락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박스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때까지 수많은 경험을 하고 폭락장도 수도 없이 겪어봤지만 이번 장은 지난 가을에 펼쳐졌던 폭락장이 아닙니다. 박스장입니다. 제가 미코는 손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제 일봉으로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물량을 늘려나간다 그랬는데 요날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매수 신호 발생.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부 물량을 날린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제 감각적으로 그걸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13,866주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는 9,800만원 있고요. 마이너스로는 1,1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크죠. 왜 그러냐면 단기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갔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6, 70%가 매도가 된 겁니다. 결국은 잘못 봤으니 당연히 이건 트레이더가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바닥에 잡혔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창은 지금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매수 쪽에 물량이 내려가면서 이쪽에서 관찰을 했는지 모르시겠는데 내려가면서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았죠. 한 3배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호가창이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아래 가격에서 수렴시키면서 호가창은 살짝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일봉상으로 좀 만들어지는 기분이 나타나면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하나의 대응인데요. 어차피 손실이 크게 났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130만 원이 손실이지만 어제 마이너스 상태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나 있었던 거예요. 미코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레코딩이 안 됐을 때 매도 매수가 반복이 됐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집을 불려나가는 구간이라고. 몸집을 불려나가는 구간에서 실패가 된 거예요. 당연히 제가 61선을 깨지면 손실이 날 거다. 잘못 판단을 했으면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게 트레이더인데요.
저도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관리가 되는 거고요. 또 그걸 제가 물론 단타를 한다 그래서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좀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시장은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기회가 오잖아요. 경영주들이. 그럴 때 또 단타를 해서 조금이라도 계좌에 그 마이너스를 조금이라도 좀 메꿔주는 작업을 하죠. 트레이더는. 그러니까 지금 미코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코를 왜 그렇게 봤냐면 간단합니다. 예. 주식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가는 주식은 예전에 잘 맞았어요. 그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대세 상승기에 대세 상승기에 놓여졌던 시기들이 있죠. 그때 대형주들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이런 대형주들이 엘리어트 5파까지 다 그리고 A파, B파까지 다 그린 다음에 죽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주식, 거기에 엘리어트 파동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하나의 파동을 주고 하나의 파동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21선이냐 61선이냐 120선이냐를 놓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거 트릭이다라고 보고 여기서 물량을 모아갔죠. 근데 이거 제가 잘못 본 거죠.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락 파동에서 또 잡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정확히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렇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매수 신호 발생. 다시 한번요. 이게 조금 오류가 있죠. 이렇게 딱 마크를 하는데도 이게 녹화가 그래요. 이렇게 하나 산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하나의 산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산이 만들어지고 죽었습니다. 뭘 의미를 하냐면요. 보통 이제 대세 상승을 갔을 때는 V자로 파고 들어가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일정 가격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일정한 모멘텀으로 아주 장시간 주식을 끄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세력들도 주포들도 아주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산 3개 만들어져 있는 걸 원래 손을 잘 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로 보세요. 제가 힌트는 아주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아주 정석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식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산 3개가 만들어지면 하단 밴드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하단 밴드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나 한번 잘 보세요. 다 의미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기 시작하죠.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안 가니까. 밴드도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조금씩 두고 외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산 것 같으면 저점으로 다시 내리고 고점에서 산 것 같으면 또 저점으로 내리고 해서 거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세를 돌려놓죠. 그 추세를 돌려놓는 건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21선을 뚫어준다. 그러면 조금 이제 추세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을 잘 보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보면. 그냥 보면 어렵지만 마크를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아주 보기 쉬운 이렇게 딱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기 현대 엘리베이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추세는 어느 정도 돌려놨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간단하게 이 레코딩 되는 한 계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될 때, 예, 안 보이는 쪽에서 매도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재래 소멸이 완전히 됐다고 그러면 이 주식은 별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재래 소멸이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봐서 알 거예요. 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1레벨에서 10레벨 정도까지 우리가 단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7레벨 정도는 진짜가 시작이 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왜? 제가 여기 그림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탄력이 좋은 건 지금 한창이 더 탄력이 더 좋아요. 예. 나 같으면 그런 종목 매매하겠어요. 저는 물량을 나중에 쉽게 처리하고 덜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무거운 대형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라면 뭐 몇천만 원, 뭐 1, 2억 넣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예, 가벼운 종목들 1,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거 매매하시면 더 오히려 그게 정석 매매죠. 어떤 주식이든지 어떤 섹터든지 주도주를 태워라.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정답을 알면서도 못 가는 이유가 물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 이해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나 아난티나 경협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잘 물리는 구간이죠. 예, 잘 보시면 한 파동을 크게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재료가 좋거나 뭔가 확 떨어지는 재료였다면 아마도 이것도 뭐 20%, 15% 이상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냈다는 건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장대 양봉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낙폭과대에 따르고 탄력이 좋은 것들은 오늘 22%, 23%, 25%까지 나왔어요. 매수 신호 발생. 전체 시장은 지금 미국은 뭐 기껏 강보합 정도로 끝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시장은 약하죠. 박스 하단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박스 하단권을 찾을 때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많이 부서집니다. 다시 박스 하단을 찾으면요, 예, 오히려 또 잘 가는 게, 예, 또 개별주들이, 섹터가 순환매 하면서 계속 오르죠.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미코도 올라주길 저는 바라는 거죠. 제 생각이 맞다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다 생각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수가 만약에 공포스럽고, 완전 하락장이었다면 현금 비중을 70% 이상 늘려놔야 돼요. 그러나 박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 하단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베팅이 평소보다 반절 정도의 베팅이 들어가서 오늘 정도 만약에 밑꼬리를 잘 달아준다면 다시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30%로. 그리고 주식 비중을 70%로 하단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매매라는 게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승패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지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한하죠. 지수는 별로 안 밀렸는데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많이 나 있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럴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늘 코스닥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박스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데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수를 움직였던 주도주가 한 1년, 2년 동안 어떤 거였나요? 바이오주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박스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도 바이오는 힘을 못 쓴다. 이게 주도주의 소멸입니다. 다른 섹터가 이제 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신호로 IT가 신호를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 때 예, 섹터가 움직여주는데 그 섹터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도주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 주도주는 아니에요. 박스권 주도주죠. 순환매로 돌아가는 섹터들. 예, 그걸 또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큰 시세를 줬던 그 주도주는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셀트리온 주봉이에요. 자, 주도주는 이렇게 파동을 하락까지 줬을 때 실질적으로 21선을 깨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대부분. 네. 이 대세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어때요? 21선을 한 번도 안 깼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주도주였었고요. 보통 힌트를 잡을 때 21선을 힌트를 많이 잡습니다. 주봉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주도주에서 소멸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잘 갔던 주식들 한번 보실래요? 아까 산에 대해서 특히 대형주에서 많이 그런 게 나옵니다. 대형주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 주봉 한번 볼까요? 예. 예. 제가 특히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잠깐, 이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지금 아니 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매수 신호 이게 발생.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현대중공업 예전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공부하기에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온 겁니다. 아까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산 3개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고점을 높이는 산이에요. 산이 파생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도 하나 있고요. 요 단계도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예. 한 30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대선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선주도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예, 첫 파동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놓쳤다면 첫 파동 때도 수익을 내면 좋죠. 근데 만약에 첫 파동을 놓쳤다면 두 번째 파동에서 잡는 게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나왔던 한 15년, 20년간의 그 대선주의 데이터를 모아보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트레이더가 대선주를 손을 안 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매수 신호 거죠. 발생. 차파동에 너무나 저가인 종목들이 너무 난립해서 차파동 때는 못 들어갔어요. 타이밍도 놓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대부분 보면 차파동 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 이거 맞아? 맞아? 하는데 어느덧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첫 파동은 죽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대선주는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럼 첫 파동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동에서 하단을 잘 잡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 파동은 긴가민가 하면서 다 놓쳐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이거 막, 왜 그러냐? 특히 대선주는 소위 말하는 잡주, 재무제표도 안 좋은 잡주들이 또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파동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마음에도 잘 안 가고. 그러나 대선주 공부를 나중에 잘 해보시면 첫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동부터 공부를 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첫 파동 때 벌써 신고를 한 거예요. 나 대선주다 하고 사람들한테 첫 선을 보인 거예요. 첫 선을 보였을 때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여기서 힌트를 받으신 분들은 뭐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화공영, 삼천리 자전거, 무슨 뭐 DSR 제강, DSR 뭐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자료 이제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열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신 데이터를 한번 그 우리 자유 게시판에 한번 올려보세요. 예, 저도 좀 보게요. 예. 그래서 한 15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예, 자기 스스로가 한 레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잘 보시면 제가 판 가격보다도 더 이어와 있죠, 가격이. 예, 예. 너무 조급했습니다. 예. 예. 아까 오전장에 경협주가 뉴스 나오기 직전에 잡지를 못했더라면 지금 매매하기는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사실 예전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대금을 보면 알겠지만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폭등하듯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뭐 아주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예전하고 좀 많이 예, 다를 겁니다. 보통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다른 때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1,500억 정도 찍혔던 것 같습니다. 1,400억이나 거래대금이 지금은 9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오늘 뭐지? 제가 오늘 그러면 그 검색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 기억은 지금 검색식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검색식에 대해서 그리고 순간 체결 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녹화만 틀어놓으면 왜 마우스가 이상해져요? 참 이거 참. 네,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순간 체결 창이에요. 요거 요거 잠시만요. 다시 또 녹화 됐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는 순간 체결창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를 하냐면 매수가 되고 있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서 덩어리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을 발췌를 시켜주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100주 이상씩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금액으로 설정하건 주식수로 설정하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는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할 때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이 쭉 뜨는 거예요. 방금 SK 하이닉스가 떴죠. 덩어리 물량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딱딱딱. 이게 찍혔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가끔 뭐 변동폭이 1%인데도 불구하고 하단에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가 조금 올라가면 다시 매수가 끊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고, 여기에 아침에 막 뜨게 돼요. 여러 종목들이 뜨는데 종목이 막 겹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면 뭐 신라젠,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뭐 이런 것들이 아침부터 딱 하면 그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벌써 딱 느낌이 와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테스, 뭐 동진세미캠 이런 주식들이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돈이 이쪽 섹터에 돈이 좀 몰렸구나, 아니 몰려 있구나, 오늘 올리려나 보다 하고 참고하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같이 보냐면 저는 여기 좌측에 있는 이 검색식하고 같이 봅니다. 검색식이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용도가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량 조건으로 맞춰 놓은 것도 있고, 이평선 조건으로 맞춰 놓은 것도 있고, 이평선 조건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얼마 이상 거래가 터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뜨기 실시간으로 뜨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모든 분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검색식을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써보세요. 여기 보면 수급에 관련된 것도 있죠. 기관하고 기관 순매수, 기관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외국계 순매수, 5일선 돌파, 10분봉 눌림목, 양음량 매물, 1일 전 당일, 당일 상. 이렇게 다 제목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5일 전 상까지, 그러니까 5일 전에 상한가 치고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눌림을 잡기 위해서, 또는 어제 상한가 친 종목의 눌림을 잡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단타 매매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고요. 데이 2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검색식은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입맛에 맞게 조건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VI 3.5% 정도 남겨져 있는 거예요. 호가를. 왜 그러냐면 VI까지 먹기 위해서 그 매매를 이용하기. 보통 이제 우리가 VI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강하면. 그래서 그거를 약 2.5에서 3%를 먹기 위해서 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뜬다 그래서 VI까지 다 도달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결국. 이건 이제 VI가 현재 걸려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조금 암호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뭐 시가 풀짝, 종가 예상객, 다덤벼, 뭐 이거 다 그냥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뭐 1, 2, 3 금량 150, 상위 30, 2 플러스 수, 2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30, 상위 30,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들면서 사실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를. 달라면 다 줄 수가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뭐, 큰 거래서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면. 그러면, 이 검색식을 만들 때 스스로가 이제 조건값을 부여를 하잖아요. 이평선은 어느 이평선에서부터, 내가 잡아 들어가겠다. 거래량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그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역배열인데 5일선하고 21선이 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배열에서 5일선의 주가가 타서 거래가 터진 거를 이런 양봉을 하나 잡고 싶다. 아니면 두 개를 조합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검색식을 만들면 돼요.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만들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이 검색식에 관련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게시판에다 하나 어떤 종목을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 그 검색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근데 이제 매매 중간이고 또 뭐 장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여기 뜨잖아요. 3일 제약 이렇게 뜨고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 9시 15분 A에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을 많이 써요. 습관이 들어서. 그러나 이 검색식을 하나만 띄워놓는 게 아니고 제 화면에 검색식을 5개를 띄워놓고 해요. 다 조건값이 틀린 거예요. 이 조건값과 이 검색식과 이거와 그다음에 뭐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 뭐 우리들 흔히들 보는 그 창들이 있잖아요. 그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코스피 분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5분 차트 보고 계시는 겁니다. 3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업종 차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검정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평선이에요. 120선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해놓은 건 아니고요. 물론 추세선으로 제가 단기로 생각하는,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기본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중심은 120선에 있습니다. 남들은 트레이더마다 다 틀려요. 20선에 놓고 중심을 잡는 사람, 5일선에 놓고 중심을 잡는 사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 매매를 보시면 매수도 길고 매도도 좀 길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따라와 줘야 이게 매수가, 내 원하는 물량을 매수가 되고 또 원하는 물량을 매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늦게 가져가는 게 나한테 맞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된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가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잘 보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려지지도 않아요. 녹화가 이상해요. 아무튼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안에서 여기 요 상단하고 이 하단을 잡아서 박스에 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처럼 공포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으로는 잘 보시면 다 음봉이잖아요. 장대 음봉 계속해서. 이거 단기 바닥을 잡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하락하는 이 웨이브가 이렇게 올라줘서 한번 다시 산을 한번 쫙 그려야 돼요. 제가 1번 구간, 2번 구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그 설명을 했을 때 그거는 스윙을 잡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드림텍 잡아갔을 땐 또 다른 방법이었죠. 스윙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너는 이걸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매매의 15% 정도, 10% 정도밖에 보지 않은 거라고. 자, 단기 바닥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검정선이 누워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밑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아직까지는 하방의 압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120선이 누운 상태에서 종목을 골라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 투자가들은 요거에서 사고 싶잖아요. 이익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다가 지수를 못 잡아주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잡혔나 보다 하고 사면 다시 또 물리고 다시 물리고. 그럼 제가 주식을 아주 잘해서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물립니다. 예, 확률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좋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검정선이 누워야 됩니다. 추세선이. 그리고 한번 튀어 올라와 주면 더 좋죠. 그러면 무슨 구간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2번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섹터를 유심히 보고 베팅을, 현금 비중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스장이니까 대세 상승이 아니니까 30% 정도 남겨놓고 70% 베팅을 그때서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제가 이 말을 쉽게, 제가 말주변이 사실 없는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매수 매도를 보여드리잖아요. 예. 높은 가격에서 단타 치는 영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찾아보면 제가 10몇 프로 이상에서 단타 치는 종목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실 매매 자체를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레코딩을 합니다. 지금 이게 지수 차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코스닥. 이 선이, 요 검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누우려면 또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붙는 작업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게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눌림 때 사도 눌리지만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이제 눌리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섹터에서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어느 섹터가 막 튀기 시작합니다. 눌리고 있는데도. 그게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수가 될 수도 있고 중국 소비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무슨 내수주가 될 수도 있어요. 박스에서는 내수주도 주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될 수가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심했다면 바이오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갔다 한 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날 오르는 섹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익을 잡고 오는데 자금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오히려 자금이 적으면 매매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본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수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수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자금을 굴리는 건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오지 같은 데를 가는데 지도는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는 있는데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다 있어서 뭐 그런데 예, 뭐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비유를 하자면 지도는 있는데 나침판이 없이 자기가 일생일대 처음 가보는 길을 지도 한 장만 들고 가는 거예요. 지도 한 장만 가지고 길 찾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나침판이 있어야 배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센터에 당일 등락률 차트라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차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 지수 차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매하면서 호가창 보면서 지수를 같이 봐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아마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전업을 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라면 예, 저는 지수 차트를 자기가 보이는 제일 중앙에 지수 차트를 놓으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기 종목만 봐서는 예,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조금 업이 됐는데요. 그게 예, 목소리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목이 잠겨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뀌지, 아까 제가 이 검정선이 이렇게 해서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지금 이게 지금 마킹이 안 돼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녹화 프로그램이 좀 그래가지고 마킹이 안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마우스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요 지수에서 이 검정선이 이렇게 누워요. 하락을 할 때 계속. 그러다 주가는 이 검정선을 맞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개별주들이 낙폭이 크고 테마주도 낙폭이 크고. 예. 근데 이렇게 갔다가 맞고 떨어진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거래가 실리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 선이 누워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 선을 뚫고 한번 이렇게 해서 2번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은 이 하락했던 검정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마킹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나? 하락했던 검정선이 이렇게 되죠. 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봉이 나오죠. 코스피, 코스닥은 다. 예, 하락을 하면서 그냥 하락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임수도 이렇게 줘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톡 해가지고 거래량이라고 내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는 거래가 잘 안 실리죠. 이렇게 해서 산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눕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 닿는 이 순간에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이것도 같이 방향을 돌리는 순간이 있어요. 예. 이때 저는 제 기준이에요. 예. 하락을 했을 때는 현금 비중이 50%, 베팅도 50%예요. 예. 현금 비중이 30%, 예. 베팅이 7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탄력 가속 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단기 계좌는 이때는 100을 사용합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 베팅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잘 보시면. 예. 지금 베팅이 줄고 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수 차트를 두 개를 띄워놔요. 하나는 큰 걸 띄워놓고 하나는 작은 걸 띄워놔요. 그 이제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수 차트를 하면서 보시면 예, 그거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정선에 맞고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고 여기서 속임수를 한 번씩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당하죠. 저도 많이 당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일봉으로 판단을 해야죠. 일봉이 또 이거 안 됩니다. 예, 일봉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차트만 보고 이거 단기 바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예, 일봉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녹화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마우스도 안 먹잖아요. 막 저기 차트도 안 나오고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차트에서는 요 검정선이 이렇게 해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을 잡아야 된다. 방향을 돌리는. 그러나 그게 정말 방향을 돌리는 구간인지 또는 이런 데에서 속임수 구간인지를 보려면 결국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일봉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수 차트도 일봉과 주봉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구간에 어느 정도는 왔다라고 보는데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 베팅이 크게 들어가지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수를 할 때 과감하게 잡아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냐면 시장의 리듬에 맞춰라. 춤을 추고 싶으면 트레이더는 시장의 리듬에 맞추면 돼요. 예, 근데 어느 날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스텝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대부분 예, 스텝이 꼬여요. 근데 그걸 티 안 나게 재빨리 왜 우리가 스텝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춤추다가 틀리면 예, 그걸 하는 거예요. 다만 순발력이 좀 빨라서 남들이 볼 때 만약에 행동이 느리고 순발력이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춤 틀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조금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어때요? 살짝 바꿔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예, 그 오류날 확률이 굉장히 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을 꿈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완벽을 꿈꾸지 않습니다. 예, 오류를 좀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매매가 미안하게도 경협주 외에 단타가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예, 저는 이런 이야기 하기 싫거든요. 이론 강의 같은 거.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지식들, 좋은 팁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강사가 아니라서 말도 이거의 머릿속에 있는 오히려 주식보다도 더 어려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가. 그러니까 오늘 지수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간 체결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매수 신호 발생. 매매가 안 되면 좀 멈추세요. 예, 멈추고 다시 골프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이웃분들이요. 다시 어드레스로 들어가세요. 그냥 예, 자세 다시 잡으세요. 예. 저도 매매가 안 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고 보면 대부분 욕심 때문에 망가져요. 매수하지 않아야 될 구간인데 방향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풀베팅이 들어가죠. 왜? 지수는 안 가지. 종목도 안 보이지. 하나 잡았는데 여기서 수익을 좀 내볼까 하는 그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장 초반에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비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점에서 잡고 다시 저점 손절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계좌는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트레이더들도 항상 그래요. 그러나 그걸 절제하고 오류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팁은 그 다음에 이제 뉴스창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증권사마다 전부 틀리는데 저는 뉴스창이 2개입니다. 잠시만요. 또 마우스가 안 되거든. 같은 뉴스창에 2개예요. 하나는 종목만 나와 있죠. 예, 재료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뭐 합병한다, 액면 분할한다, 무상증자한다. only 종목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시황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 화웨이가 미 압박에도 매출이 약진됐다, 작년 20% 늘었다, 또는 뭐 국립합창단 배모팀이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 뉴스 따로, 종목 뉴스 따로 해서 분리해서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개인들을 위한 것 같지만, 예,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뉴스창을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제가 입력해 놓은 신호가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부합할 때, 즉 영업이익이 몇 % 이상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매수 신호 발생, 또는 대주주가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그런다, 또는 임상 3상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려고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음성 파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 신호 가끔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뭐 매수 신호 발생, 예. 예, 매도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그때 이제 눈길은 자연적으로 뉴스창으로 가죠. 어떤 종목이 무슨 뉴스가 떴나. 예, 대부분 그 필터링 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조건에 관련된 거, 가령 뭐 우스갯소리로 뭐 백봉님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백봉님 딸 결혼 딱 그 조건값을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고 제가 음성 파일을 설정을 해놓으면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뜨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뉴스가, 자기한테 필요한 재료들이 어떤 매매가 있는지를, 이것도 설정. 사실은 트레이더라면 HTS의 기능을 97% 이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왜 그냥 단순하게 이게 돌아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 이게 어떤 용도인지 고민을 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HTS 기능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그게 놀라운데요. 모든 증권사의 HTS 프로그램은 거의 97%가 같습니다. 비슷해요. 다만 그 기능이라든지 버튼의 그 모양, 색깔, 배열, 그런 게 틀릴 뿐이지, 제가 뭐 거의 우리나라 증권사 HTS 프로그램을 다 써봤지만, 예, 거의 90에서 97% 이상 비슷하다. 다만 색깔이 틀리고 버튼의 배열이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왁구라 그러죠. 그 왁구가 틀린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HTS 기능에 10%도 안 돼요. 5%도 안 되고. 다만 이제 검색 시 순간 체결창, 상승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수급창, 프로그램창, 그리고 거래원 창구 분석, 그 다음에 체결 강도,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것들이 섹터별 수급 주체, 그리고 지수에 대한 또 내용, 지수의 흐름, 지수의 수급 주체,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섹터로 보는 법, 그 다음에 수급에서 기관 외국인이 현재 잠정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예.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하나를 설명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저는 그거를 왜 설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줄 거면은 하나라도 뭐 해주고.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 너 그냥 안 하시면 안 돼? 한가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를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려면, 예, 한 2-3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 성격상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서 자세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저보다 주식 잘하는 분들, 이웃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어느 정도 레벨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들어서 뭐 하냐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영상을 보면 그 일반 투자자들은 형님 영상을 보고 그냥 금액이 좀 많아. 근데 사실 그 계좌가 형님 메인 계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골퍼 중에서 어니엘스라고 있어요. 스윙이 굉장히 이뻐요. 그 양반이 투어를 나가가지고 안 되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손이 벗겨질 때까지 기본 스윙을 다시 한대요. 다시 맞춰본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려하죠. 화려하고 그 선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 부드러운 곡선이. 그 골프 스윙도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큰 몸짓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한번 제 매매 별거 없잖아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근데 그 기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나가서 드시는 거 귀찮으시면 예. 뭐라도 시켜서 먹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그래요?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계속.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몽롱해. 불면증 때문에 한 2, 3일 지금 불면증이야. 그러니까 불면증이 원래 없으셨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리듬이 딱 끊기면 나는 불면증이 딱 오거든. 보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데 그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걸 그래도 먹고 나면 좀 자긴 하는데 처방받은 약이 있거든. 그 수면제가. 그 두 알을 먹긴 하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8개짜리가 남겨져 있는 걸 기억을 했거든.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처방 다시 받으세요. 귀찮아. 무림중수가 가서 저기 처방 받아가지고 나를 갖다 줘 그냥. 그거는 약사법 위반 아닌가요? 그지. 우리 또 법 지키지. 약사법 위반 맞아. 제가 싹 센다는 그때요? 그때는 제가 형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78kg 나갔었어요. 78kg. 지금 나 74kg 나가야 돼 키에. 74kg요 지금? 예. 살 빠지셨네요? 뺐죠. 형님, 예. 저 혹시 녹화하고 있어요? 예. 진짜 밥 먹고 하시죠. 진짜 밥 피면서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살아? 녹화 끊고 좀. 아니 세상을 왜 포기를 해? 왜 담배를 펴? 뭐라고 안 해? 사람들이? 형님 빨리 녹화 끊고. 아니 할 게 없어. 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아. 아니 생각을 해봐. 현대사회에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딨어. 참. 제가 형님 때문에 담배 피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담배를 핀다고 그래.